아래에 있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 자, 김병기 의원, 김남국 의원 모시겠습니다. 자, 현안 대응 TF 단장님이시고요, 김병기 의원님. 온라인 소통당장 김남국 의원입니다. 단장님 오셨는데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그 전에 제명인의 슈퍼 당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답답한 지지자들이 제명인의 슈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프닝 티저를 만들었어. 바로 직전에 열렸거든요. 근데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 그냥 지지자가 만든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큰 힘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네요. 김명희 의원님, 낙상 사고를 가정폭력으로 둔갑시킨 찌라시 대규모 카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규모나 속 들어볼 때 이건 조직 해본 사람 솜씨입니다. 그렇죠. 예. 아시잖아요.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예, 많이 해본 사람 솜씨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유통 경로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단순히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실 몇 달간의 밑작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선 즈음부터 이미 그 후보님의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는 밑작업이 있었구나. 소문들을 슬슬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그 밑작업을 기다리고 있다가 해놨던 것이죠. 뉴데일리에서 지저분한 뉴스를 보도를 합니다. 네. 뭐 경기에 있는 비서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오늘 뭐 고발이 들어갔는데 가정 불화의 원인은 바람이 나서 그런 것이다. 네. 라는 식으로. 그거를 11월 9일 날 요 사건과 매칭을 시키면서 이제 급속하게 SNS에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군요. 그런데 내용이 희한하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나빴다, 때렸다. 이 사건의 피크가 1시 30분이라는 걸 갖다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고가 난 시간은 00시 54분이고 예. 1시 31분에 119 구조대가 와서 이미 사건은 종료됐거든요. 예. 그렇게 됐는데 때렸대더라 1시 30분이래더라는 거의 동일하게 지금 돌리고 있었거든요. 찌라시에서. 그렇습니다. 카톡으로. 그러다가 그걸 동일 소스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딘가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저분한 뉴스를 소스로 해서 뉴델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보통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더 나간 거죠. 끝나야 되는데. 이거 이제 검은 복자. 그렇습니다. 부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기사를 계속 안 내렸죠. 네. 예. 결국은 이제 진짜 부인 사진을 제시하고. 그럼 보통 거죠.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끝나는데 이번엔 배현진 의원이 받습니다. 또 우리 이제 이해식 의원이 대응을 했거든요. 대응을 하고 나면은 또 좀 수면으로 들어가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나오게 될 그렇죠. 것입니다. 폭발적인 이슈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기사를 중간중간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고 있지 않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게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게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전법입니다. 이게 뭐하고 다 연결되냐면 뜬금없이 로봇 학대 나왔잖아요. 조폭 돈 받았다. 소시오패스, 가정폭력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조각해서 나중에 2월 달 정도 이게 종합적인 피자가 완성을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기에 차단을 해야 되겠죠. 거기 국정원 심리전단 같은 데서 그렇습니다. 설계했던 건데 네. 이런 게. 거기 선수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 직전쯤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영상. AI로 위조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실물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이제는. 오디오도 가능해요. 약간 어두운 장면 연출하면서 지금까지 루머의 종합판 같은 영상 하나 툭 던져버리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런 공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뭐 이런 데는 시간이 벌써 며칠이 지나가거든요. 그 사이에 퍼지게 만들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김병기 단장님을 모신 겁니다. 자기들도 악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 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대응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아싸! 그러면서 쫙 돌린 거거든. 후보는 본인 일이어서 자기 효과가 잘한대요. 이럴 때는 대응팀이 가장 강한 강도와 가장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해버려야 되지 않겠나.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수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쪽에 선수들이 많거든요. 선수는 원래 그쪽에서 네, 있잖아요. 국정원이 국가를 와해시키기 위한 와해 모략 공작을 갖다가 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은 뛰어난 팀들이에요. 거기서부터들 많이 배운 노하우들도 있고. 심리전단. 마타도는 9가지 사실에 1가지의 거짓을 갖다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은 다 사실입니다. 뭐 눈도 이렇게 상처도 났고 119도 불렀는데 성향으로 봐서 폭력이 행사됐을 거야. 이게 전형적인 마타도의 그렇죠. 기본인데 이런 걸 갖다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는 그 상대하는 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번에 느꼈던 게 가짜 뉴스가 유포된 다음에 해명을 하거나 고소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늦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효과는 다 발생한 예. 이후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정말 국민 한 명 한 명이 지지자 한 명 한 명이 바로 보고 바로 조치하는 것. 저희가 그래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지지자들이 진짜 빠르거든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지지자들이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요. 무슨 플랫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기 경찰 불러라. 쪽에서는 이미 플랜을 짜고 스케줄 하에 움직일 테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만한 실력과 신속성과 맨파워를 갖춰줘야 된다. 말씀은 다 드리면 그 영업 비밀이니까 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말씀은 여기서 자신 있게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거의 꽃이 어떻게 보면 우아한 네거티브예요. 저희가 이제는 우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효하면 네, 안 되겠네. 아니 진짜로 저희도 진짜 진돗개처럼 아주 끈기를 가지고 세게 때려야지 뭐 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당이다 이런 말이 들어와요. 다선 의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좀 전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야당 될지 모르는데 무슨 소리냐고. 예. 그러니까 우아한 네거티브의 전형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랑 먼데일이랑 선거를 할 때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난 당신이 젊어서 경험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친 네거티브를 갖다 보통 상대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진영을 굉장히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잠깐 하도 제가 많이 당해서 또 이렇게 방송하고 나가면 또 보수 언론에서 네거티브 한다고 또 막 제목을 뽑아서 쓸까봐 여기서 말하는 그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안 쓸까봐? 아니요, 안 쓰니까 그런 거 아닌데 그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 반드시 검증 차원에서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김남우 의원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김남우 의원님은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본 건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었습니다. 잘하죠. 왜 우리가 웃고 있느냐? 요 앞에 긴 버전을 얘기했는데 우리 너무 길어서 편집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부를 진짜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한다. 그거 말고 몰랐던 면 오라거나 아니면 에이라거나 인간적인 아, 면모를- 그러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고 실행력 있고 돌파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돌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갖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 보면 의사결정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88%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전 국민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시장들에게 직접 전화하면서 시장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조율을 하시면서 아, 시장님의 입장이나 그 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선입견을 깨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없나요? 겉으로 봤을 때는 친한 척 막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하는데 실제 안으로 들어오면 의전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았는데요.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연설문이 이상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리더 중에 화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노트북 하나 가져달라 그래서 바닥에 털썩 앉아요, 현장에. 그 자리에서 본인이 같이 고치자고 해서 고쳐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엉덩이 아무것도 안 깔고.
바지가 두꺼운가 보지. 아니, 진짜 저는 이런 거에 되게 감명받았어요. 그런 자잘한 게 좋아요. 자잘한 것도 없어요? 장난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 명, 저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감독님 딱 둘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어떤 현장을 말하는 겁니까? 경선 연설하는 현장이요. 어깨띠나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제가 했어요. 딱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는데 갑자기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살을 찔렀나? 찌르지도 않았는데 장난으로 이렇게 남자들을 이상하게 노네. 장난을 이렇게 막 치시는 거예요. 다 커가지고. 자. 소소한 걸,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책은 따져볼 수 있거든. 후보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제한돼 있잖아요. 인간 이재명은 이렇습니다.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따뜻한 점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런 소소한 면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공격받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대장동 터졌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복 이거 2건이 터졌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막 너무 화나기도 하고,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면 막 분해가지고 그때 막 살이 막 조금씩 1.5kg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막 더 신나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은 기회다. 예, 자기가 좋은 정책했던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더 막 신나하고 더 업되시더라고요. 이게 참 특이하다.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 또 해봐요. 그 식사할 때. 식사할 때? 네, 식사할 때 제 도시락이 준비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럼 화나지. 사실 그럴 때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후보님이 그냥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도시락에 몇 개 모자라게 왔을 때 네. 나눠 먹자고. 네, 그래서 그럼 그냥- 혼자 먹나 그거를? 아니. 요 편집. 아, 그래요? 그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수행시장 맡았을 때 의원님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보자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것도 수행실장의 일이다. 그렇지. 왜냐하면 후보자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 곳이 집에서도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마누라한테 혼난다고. 그래서 푸는 곳이 딱 차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실장이 그걸 다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뭐 어떤 분은 저한테 그 유튜브에 명상, 음악 강사하는 그 명상을 너의 화를 네가 잘 다스리라고 저보고.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긴장을 했죠.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래요? 예. 성과를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그러니까 않았어? 성깔이 엄청 있다 그랬는데 차 안에서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밖에서 그런 거 아니야? 밖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재밌었어. 아니, 밖에서 한 번 무슨 일로? 밖에서 이제 취재하시는 여러 시민들이나 유튜버들이나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보자를 위한다고 경호를 세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경호를 예. 너무 세게 하니까 시민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불편 했다. 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 거기서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화나면 표 떨어진다고 제가. 그건 공적인 화니까 괜찮지. 네.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되게 놀라셨어요. 왜냐면 후보자가 답답하고 사실은 짜증내고 화낼 게 믿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보좌진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른 또 감동 사례가 있다고 지금 막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전단지라고 하는데 제가 전단지 도대체 뭐지? 생각이 났어요. 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전단지를 받았어요. 어떤 전단지요? 광고 전단지. 광고 전단지를. 예. 그런데 후보자는 그냥 지나치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후보자가 어머니 그거 주라고 2장 주시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게 안 받아가면 이분들이 일이 안 끝난다라고 하면서 그 전단지를 그거 좋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건데 네.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 분들은 그거 안 받아가면 일이 안 끝나니까 그거 받아줘라. 이 바보야.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올리려고 전단지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그 전단지 어디로 갔지? 찾아야겠다. 아유. 또 진작에 그러면 SNS에 올렸어야지. 제가 본선에서 올리려고 꼭 참았죠. 두 번째 또 전단지에 얽힌 사례가 있는데요. 네. 경선장 입구에 보면 막 이렇게 항의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엄청 시간이 빡빡하면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제 역할이 그분들을 이제 뿌리치고 모시고 가는 게 제 역할인데 안 가요. 엄청 늦은 상황이었는데 전단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전단지를 읽으면서 그분들이 호소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제 로봇 학대, 조폭, 소시오패스, 가정폭력 이런 걸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재명 후보를 만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었나라고 의외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젖어든 거야. 우리도 하도 오랫동안 이런 작업을 해왔으니까요. 이재명 상대로는. 올해 이제 최고위원회 선거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비주류잖아요. 비주류죠. 예, 경선 초반에 시작했을 때 의원이 거의 없었어요. 누구라도 이재명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가까운 분들이 최고위원회 저한테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 근데 거꾸로 이재명 후보는 단 한 번도 그런 부탁이나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배려하면서 걱정하게 했나 보지. 그래서 보통 정치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 김남국 당신이 초선인데 그 과정을 거치다 다칠 수도 있다. 본인의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어차피 저도 정치적 미래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서 네. 그래서 거침없이 제가 쓴소리 하는 역할로 이게 의원님들께서 이제 쓴소리 하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럴 때 김남국 의원한테 다 던져요? 네, 저는 거침없이 합니다. 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여하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더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새로 발견한 게 있어.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어차피 김남국 의원은 꾸미질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일 중에 이거 나 인상적이었어 라거나 이런 사람이었네.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저희 보좌진에서 예. 2개 더 있다고 지금. 자꾸 생각이 나요. 예,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예. 그 5.18 묘역에 10월 22일이었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네, 5.18 묘역에 갔다가 봉하마을을 가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섬진강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엄청 많으세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막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수행실장이면 커트하고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았을 거예요. 그게 본인의 역할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수행실장의 역할이죠. 예. 그런데 저는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님이 다 받아주세요. 어차피 내가 막아야 소용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명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일반 어떤 국민이 저하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그럼 제가 셀카로 찍으려고 하는데 후보자님이 찍어주신다고. 즐겁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이제 경호 인력들은 죽을 맛이겠네요. 그러니까요. 대선 후보가 그런 일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권위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전혀 없으시. 또 할까요? 이제 막 시간이 아닙니다. 막 경선 결과 마지막 날이었나? 사진을 찍는데 의자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의자를 누군가는 치워야 될 상황이었어요. 뭐 옆에 많은 스태프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후보자가 그냥 턱턱턱 가가지고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고 허드렛 치우시더라고요. 일을 본인이 먼저 한다? 예. 그거를 후보자가 가서 이렇게 치워주더라고요. 머슴 본능이네. 그래서 아마 뭐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일꾼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일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1탄이고 그러면 다음에 2탄 해주세요. 네, 소소한 거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보태실 거 있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의원님 오늘부터 1시간씩만 자겠습니다. 1시간씩만 자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중간 체크할 때 한 번 더 모실게요. 현안 대응 TF 단장을 하시면 이렇게 첩보, 제보, 그죠? 뭔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